9호선은 올랐는데 신분당선은 내려갔고 7호선 강남구청역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역은 또 개통하는 시점이 오르지 않았고요. 그래서 전철 개통과 집값이 관련이 없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계속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훨씬 더 가깝게 됐다면 집값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마지막으로 신분당선 연장 지역에 있는 집값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지역 역시나 저희가 2010년도, 11년도에 신분당선 개통이 되는 걸 보고 나서 공사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투자를 했던 풍덕천역, 성북역 일대의 지역들인데요. 이쪽 지역은 조금 재미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도 수지역에서 죄송합니다. 풍덕천역에서 두 정거장 가면 이제 동천역, 미금역, 그리고 한 정거장 더 가면 정자역 해서 정자역에서 14분이면 강남역에 도착을 하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2016년 1월 달에 그리고 신분당선이 막 개통되는 시점에 이제 연장선에 대한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자, 16년도 1월 달의 모습을 보면 개통되고 나서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언제 올랐는지 보시면 개통되기 직전에 많이 올랐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아는 성북역 인근도 이렇게 개통되는 시점을 한번 보시면 개통되고 나서 올라가기보다는 개통되기 이전에 많이 올랐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신분당선 연장을 할 때 연장선에 대한 우리가 투자의 방법들은요. 우리 신규 노선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연장선은 그 연장선이 공사가 되는 기간 동안에 미리 선반영되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앞서 봤었던 두 개 지역들은 오르지 않았지만 여기 마지막에 봤던 신분당선 인근 지역들은 많이 올랐다라는 것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오르지 않았던 정자역 인근에 있는 지역도 요 14년부터 16년까지 신분당선 연장이 개통되는 시점까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봐보면요.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16년도에 우리가 아는 연장선이 개통되는 시점들까지 이렇게 추가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살짝 쿵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강남 분당선은 그 이후에 올랐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9호선은 오르고 7호선은 안 오르고 신분당선도 개통 시점이 안 오르고 연장선이 개통 시점에 오르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지껏 생각했던 개통 시점과 맞춰서 하는 투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보지 않았던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요. 요즘에 여러 가지 공사하고 있는 지역들은 다 개통 시점에 안 오를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동네가 좋아져서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좀 다른 이유로 같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서 같이 한번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생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실제 현재에서는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오늘이 아마 그런 시간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네. 5호선 연장하면 그 라인의 집값이 오르나요? 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떤 거랑 같이 겹쳐놓고 봐야 되냐라고 하면요. 그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시기인지 내리고 있는 시기인지랑 같이 놓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각 4가지 지역들의 개통 시점별 집값이 오르고 있었던 상태인지를 같이 놓고 한번 보려고 각 지역에 대한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갖고 나와봤습니다. 자, 강서 같은 경우는요. 2006년도에 공사를 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강서에도 가양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뿐만 아니라 화곡동이라든지 전철역과 관계없는 지역들도 이 개통 공사를 하면서 집값이 많이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금융위기 이후로 2009년 7월 달에 개통되는 시점에 맞춰서 집값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시간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9호선은 우리가 개통되는 시점에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자, 반대로 분당선은요, 개통하는 시점이 2011년도 10월 달이었는데요. 이때를 한번 봐보십시오. 집값이 상승기가 아니라 어떤 시기였냐면 하락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락기로 반등을 약간 하고 나서 2010년부터 조정기 속에 들어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집값이 안 좋은 시기에 개통을 하면서 상승분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공통된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호선은 오르고 신분당선은 오르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부평에 지하철 7호선 공사하는 2011년도로 봤었는데 갑자기 공사가 1년 밀리면서 2012년도에 공사가 끝났다라고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부평의 집값을 봤을 때도 집값이 어떻게 되고 있었냐면 내리고 있는 비수기였습니다. 그래서 7호선 연장도 이때 집값이 개통이 됐지만 집값이 오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때 당시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16년도 1월 달에 신분당선 연장에서 풍덕천역 성봉역에서 강남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전철이 개통이 됐는데요. 이때 당시 신분당선이 개통이 됐던 수지에 정말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죽전도 있고요. 풍덕천도 있고 광교신도시도 있고요. 이런 지역들에 전철이 개통되기 직전에 집값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신분당선에 효과가 있었던 풍덕천도 많이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수지가 올라가는 시기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연장을 바라보고 투자를 했던 저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 연장이 오히려 집값 상승에 효과를 입었던 게 주택시장이 상승하는 시간이어서 그랬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 집값이 전철의 개통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하지만 전철의 개통 당시에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집값이 오르고 있는 시간이었냐 아니면 조정을 받고 있는 시간이었냐라는 부분일 것이고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신분당선은 오르지 않았지만 신분당선을 타보고 났더니 연장선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연장선 같은 경우는 개통되는 시점이 오히려 미리 선반영돼서 개통되기 전부터 공사하는 동안에 올라가다가 개통되는 시점쯤에 지역의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하철 5호선이 연장돼서 지금 상일동역에서 끝나지만요. 하남이라든지 고덕동을 지나서 강일동을 지나서 하남에 들어오게 되는 2021년도 하지만 5호선은 신규 노선이 아니라 연장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장선이 개통되는 21년도까지 집값이 추가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개통되기 직전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만에 하나 지금처럼 비수기가 계속 진행이 돼서 시장을 좀 긁어내리거나 또 강동의 입주가 시장을 끌어내린다라고 하면 2021년도 말까지 시장이 좋지 않는다라고 하면 개통 시점에도 크게 오르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고려해야 되게 됐죠.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됩니까? 집값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판단하고 우리가 올라갈 땐 이렇게 공사라는 것은 호재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올라가지 않을 때는 호재라는 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시장의 하나의 재료일 뿐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5호선 미사까지 가나요? 네, 5호선이 미사까지 가는 것으로 하남의 덕풍역까지 그리고 더 들어가서 신장동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연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의 개통 반드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지역이 많이 바뀌는 호재인데요.
그 전철의 개통에는 세 가지 정도의 계획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공사를 하겠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것이 통과가 되면 장기적으로 건설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도시기본계획에 편입을 하는데요. 작년도 5월 달에 지하철 9호선, 4호선 지역이 4단계 지역이 타당성이 통과됐다라는 것이 발표가 됐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각종 컨소시엄과 그다음에 사업성 검토 그리고 이제 실시 설계 등을 하면서 공사를 준비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준공까지는 4에서 5년 정도 공기를 거쳐서 개통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각각의 기간 동안에 각각의 단계별로 우리가 어떤 그 개발 계획들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해 투자를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전철 개통은 처음에 어떤 계획도 중요한데 분명히 공사를 시작해야 되고요. 공사가 끝나고 나서 훨씬 더 그 생활이 좋아졌다라는 것이 느껴지면 임대가 같은 것들도 개통 후에 많이 올라가는 경향들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신규 노선과 연장선에 대한 얘기들 많이 알고 있지만 신규 노선은 항상 개통되고 나서도 올라가는 경향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연장선은 항상 기존 선의 어떤 좋은 점으로 인해서 연장을 하자라는 그 연장선이기 때문에 연장선의 공사는 거의 개통되는 시점까지가 미리 선반영돼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충격적인 부분이었긴 하지만 어느 단계에서 가장 가격이 상승이 큰가요? 라고 추가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20%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저녁 때 퇴근해서 들어가면요 또 조망이 보이지 않습니다.